이 사진은 수술 후 3개월부터 보이는 가슴이 잘 모아진 셀피 사진인데요. 보시면 가슴골이 아주 예쁘게 잘 모아져 있고 부유방도 민소매를 입었을 때 별로 티가 나지 않게 예쁘게 수술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밑주름 절개 방식으로 근막하로 모티바 보형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한 케이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사진은 20대 후반 여성분이십니다. 제가 3D로 미리 계측을 했을 때는 오른쪽 가슴의 볼륨이 10cc 정도 볼륨이 많았고 흉곽의 높이는 오히려 왼쪽이 약간 높은 형태였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좌우의 볼륨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같은 사이즈의 보형물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좌우의 비대칭을 잘 느끼지 못하신 이분에게는 좌우에 같은 사이즈의 보형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분께서 키는 162에 몸무게는 55kg이셨고 수술 전에 가슴 사이즈는 75A컵이었습니다. 수술 디자인은 이와 같았습니다. 환자분께서는 가슴골의 가운데 부분이 간격이 어느 정도 있었고 아래쪽에 밑선의 모양이 넓은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 부분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게끔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부유방 부분도 이렇게 민소매 티를 입었을 때 불룩하게 살이 튀어나오는 부분을 개선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방흡입을 통해서 부유방도 줄이는 방식으로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밑주름 절개를 계획할 때는 정확한 밑선의 길이와 수술 후에 되는 부분들을 잘 예측을 해야 하는데요. 너무 길이가 짧거나 길 경우에는 이런 새롭게 생긴 밑주름의 위치와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흉터가 많이 보이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밑선 절개를 할 때는 3cm 절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너무 작게 절개를 할 경우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많이 당겨지는 장력 때문에 피부 손상의 우려가 있고 이보다 더 넓게 할 경우에는 피부의 흉터 길이가 길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3cm 또는 그것보다 약간 작은 길이의 절개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밑주름 절개를 사용하였고 보형물은 가지고 계신 연부 조직의 두께가 초음파로 충분함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근막하 방식으로 근육을 끊지 않고 근육 위에다가 보형물을 넣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보형물은 모티바 데미 320 사이즈입니다. 제가 측정한 가슴방의 크기에 잘 부합하는 사이즈이고 가슴이 너무 봉긋해지지 않게 적당한 자연스러운 볼륨을 만들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데미 사이즈의 320cc 보형물을 양쪽에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또한 부유방 지방흡입을 통해서 부유방도 예쁘게 정리해드리는 것을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수술 전후 6개월 사진입니다. 수술 후에 보시면 밑주름 밑에는 정확하게 밑주름에 맞춰서 절개선이 형성이 되었고 가슴골의 모양도 아주 예쁘게 잘 모아졌습니다. 저는 본인이 거울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가슴 밑선 옆쪽에 있는 아래쪽의 삼각형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이 보형물의 아크에 맞게 둥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야지만 가슴의 모양이 안정적으로 자리가 잘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심하게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 서 있을 때 보형물은 가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슴골이 안정적으로 잘 모아져 있으려면 보형물이 가쪽으로 이동되는 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슴골 아래쪽 부분에 있는 이런 곡선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근막하 방식으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쪽의 경계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고 부유방 부분에도 지방흡입을 통해서 예쁘게 정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45도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하기 전부터 부유방에 주름이 있으신 부분은 부유방 지방흡입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지방을 뽑게 되면 남는 피부로 인해서 피부에 주름이 더 진해질 수가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부 절제를 하거나 아니면 주름이 있는 곳에 지방 이식을 하는 방식으로 조금 개선을 하기도 합니다. 보시게 되면 부유방이 있는 부분에 불룩한 실루엣 때문에 옷을 입었을 때 민소매를 입었을 때 이런 살이 튀어나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수술 후에는 보형물이 들어감으로써 피부가 당겨지고 부유방 지방흡입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매끈한 겨드랑이 옆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절개선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쪽에 둥그런 느낌과 위쪽에 자연스러운 슬로프가 아주 잘 형성되었기 때문에 수술 후 6개월이 됐을 때 찰성이 많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가슴 모양이 잘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모습을 보시게 되면 환자분께서는 새가슴의 특징인 윗가슴에 뼈가 볼록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는 자연스러운 슬로프를 통해서 윗가슴의 볼록한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방울 모양으로 옆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수술 직후에는 근막하 방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 윗가슴이 볼록하게 보이고 아래쪽이 편편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쪽이 피부가 늘어나고 살성이 풀어지게 되면 밑선 부분에 있는 아래쪽 가슴은 동그랗게 바뀌고 위쪽은 편편하게 바뀌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쪽 45도를 보았을 때도 어느 정도 타이트한 민소매 옷을 입었을 때 보이던 부유방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선의 위치도 정확하고 가슴골 아래쪽에 넓게 있었던 이런 삼각형도 작은 삼각형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브라를 억지로 착용하지 않아도 가슴골이 잘 모아지게끔 안정적인 위치에 보형물이 위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근막하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쪽의 경계가 많이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수술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 바깥쪽에서 보는 모습을 보더라도 위쪽에 볼록하게 뼈가 튀어나와 있던 부분이 보형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슬로프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래쪽의 밑선 근처에도 물방울 모양으로 동그랗게 아주 예쁜 가슴으로 정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죽 부분의 박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 많이 박리가 될 경우에는 누웠을 때 보형물이 퍼지기 쉽지만 보형물의 형태와 폭에 맞춰서 박리를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수술 공간이 확보되게 됩니다. 수술 후에는 브라 착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매주 경과를 보면서 초음파를 확인하고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슴방을 만들 수 있었고, 건강한 피막을 통해서 부드러우면서도 가슴이 너무 많이 움직여지지 않는 적절한 형태의 수술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수술 후 3개월부터 보이는 가슴이 잘 모아진 셀피 사진인데요. 보시면 가슴골이 아주 예쁘게 잘 모아져 있고 부유방도 민소매를 입었을 때 별로 티가 나지 않게 예쁘게 수술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유방 지방 흡입과 밑선 절개를 통한 근막하 방식으로 모티바 보형물로 가슴 확대 수술한 케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A컵이시던 분을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예쁜 D컵으로 만들어드린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요. 나에게 맞는 수술 방법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수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좋은 수술 방법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잘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목이었습니다.